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15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증시는 무난한 것 같아요. 무난한데 주말 중에 이제 좀 시황에 이런저런 변동들이 좀 많이 생겼죠. 그리고 뉴스들도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, 일단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포커싱 해야 될 그런 테마가 좀 뚜렷한 그런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시즌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고 뭐 하는데, 미국은 일단은 그냥 보합선 뭐 특별하게 어디가 좀 부각되고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에너지 쪽 조금 여기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향이긴 한데,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초록색 보여주기는 했네요. 자,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이 있었던 시장이고,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뭐 움직임 자체는 계속 똑같아요. 결국에는 미국이 요 14,500 버틸, 지킬, 자, 좀 좋은 구간 지지하고 올라온 점. 대신에 이제 뭐 시황에서 거기서 뭐 좀 다시 조정이 나올지, 즉 여기서 이제 뭐 박스권 위아래로 왔다 오락가락 하면서 좀 횡보를 할지, 아니면은 또 뭐 그냥 뭐 시황이고 뭐고 별로 상관없다,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기업들 이제 실적 좀 호실적 나오고 뭐 그런 거 엮으면서 뭐 정고점 돌파를 하나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밀렸어요. 생각보다는 한 2600선, 그 다음에 조금 더 밀려서 2550선. 왜? 미국이 이제 돌려주냐 마냐였는데 미국이 돌려줬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지금 음봉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파른봉을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리긴 했는데, 이제 그만큼 미국이랑 또 싱크로 안 되면서 좀 낙폭이 과하게 이제 나온 부분도 있죠. 물론 여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그 상속세를 위해서 뭐 매도 이런 것들도 좀 껴있고 했는데, 일단은 뭐 지수는 밀렸지만 아직 이게 뭐 각자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, 이게 막 음봉이 8번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지수 폭은 5%밖에 안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와 이거 하락장이다, 막 우리나라만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, 이런 소리는 최근에는 좀 못 들어봤죠. 왜? 음봉이 8번 나오기는 했는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. 즉 어느 정도 미국 살짝은 좀 뭐 상쇄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데, 미국은 좀 잘 가는데 우리나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움직임 정도가 있었고, 여기서 이제 뒤에 좀 어떻게 좀 안정이 되나.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뭐 수급 상태는 좋은 느낌은 좀 아닙니다. 그냥 저냥 슬쩍슬쩍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 일단은 1월 15일 월요일 다보스 포럼이 있고, 그 다음에 1월 16일 디지털 치료 처방 첫 시작, 그 다음에 이브로드 스펙 합병 상장, 신규 상장이죠.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, 그 다음에 2차 저출산 자문회의,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실적 TSMC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, 갤럭시 S24 AI 폰 언팩이 있습니다. 이게 1월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8일 새벽 3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S24 AI 폰이 이제 첫 공개가 되고, 그게 이제 과연 또 핸드폰, 스마트폰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잖아요. AI 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지.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후 10시에 사전 예약을 하고,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출시를 해요.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사전 예약 그런 국가에 안 들어와 있고, 처음은 이제 미국인 것 같더라고요.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유럽 국가, 뭐 캐나다 뭐 이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오겠죠.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는 이런 친구들 정도가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,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반응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좀 키워드 엮어주는지, 그거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재건주들 혹시나 저기서 뭐 좀 좋은 이야기 나오는지. 근데 이제 올해 좀 정치 대선 이런 곳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랑 좀 이후에 움직임 같은 거 좀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. 삼부 SY 스틸텍, 뭐 유신 SY 이런 게 있는데,
3부는 지금 뭐 남선알미늄 그런 거 이낙연 총선 불출마 그런 거랑 이제 여기서 좀 이낙연 이슈로 갖다 좀 들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좀 솔솔솔 내려오네요. 이런 거는 회사 재무는 좀 보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들은 좀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고서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 3월달 상패 시즌 이런 거 재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그나마 좀 힘이 좋았던 SY 스틸텍, 유신 SY 이런 종목들,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거는 5G 이슈에 좀 엮어준 건 있죠. 그래서 재건주들이 일단은 재건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메인 테마를 잡는 그런 구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쟁이 좀 언제 끝날지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AI 폰에 대해서 뭐 출시하고 그런 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자도 좀 힘은 없죠. 대신에 그래도 반도체는 일단 눈은 둬야 됩니다. 워낙 오래 좀 엮어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도 있고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. 제주반도체는 지금 이제 5일선 계속 좀 타면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좀 깨지긴 깨졌거든요. 근데 이런 게 또 21선 주변이나 5일선 밑에서 또 미친 척하고 땡겨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XL 키워드가 올해 조금 요번에 강하기는 했죠. 그 다음에 어차피 또 CXL에 대해서는 삼성, 하이닉스 이런 것에 또 뭐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뒤에 또 하반기든 뭐 상반기든 조금 기간 있다가 또 CXL 키워드 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강했던 애들 엑시콘, 네오셈, 오킨스 전자, 퀄리타스 등등 신고가를 일단 갱신했던 테마가 워낙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계속 묶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요거는 뭐 AI, 폰 그런 것들 좀 좋게 나올지. 자, 그리고 이제 메인이 뭐 이쪽일 것 같아요. 결국에는 홍해 뭐 운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방산 등등 해지 성향이 일단은 좀 요번 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K방산 올해도 펄펄 수주잔고 사상 최고치 신기록 전망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뭐 좀 가성비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이것저것 좀 계약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이 작년부터 좀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수주잔고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좀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김정 같은 경우에 일단 연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은 지들의 북한들의 이제 주적이다.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. 이런 식의 좀 강한 멘트를 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김정은 전쟁 결심 허세 아니다. 미국 전문가들 입문 경고. 그래서 뭐 미국 학자들 북한 언제 방아쇠 당길지 모른다. 이런 키워드들. 자, 그래서 일단은 계속 뭐 무력 도발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도 있었죠? 잠시만요.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 처음이다. 자, 그래가지고 북한이 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계속 도발 이런 게 좀 오래든 뭐 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친다면은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얘네가 뭐 진짜 뭐 선으로 갔다가 뭐 핵을 쏘든 해가지고 타격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세계 대전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기 그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애들이랑 뭐 뒤에서 좀 입을 맞추고 뭐 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 뒤에 도발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리고 국제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. 이런저런 부분들 지금 뭐 중동 지역 전쟁 뭐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주말 중에 이렇게 대만 대선에서 친미 라이칭더 선택 해가지고 친미 성향의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. 대신에 이제 미중 관계 갈등은 당연히 이제 좀 고조는 되겠죠. 대신에 바로 바이든이 이제 립서비스 차원으로 갔다가 미국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. 이전에도 이랬습니다. 아무래도 시진핑이 엄청 자신의 이제 좀 메인 정책 중에 하나의 중국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뭐 좀 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. 이런 식의 내용을 언급을 이번에 또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어요.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뒤에 가서 뭐 또 이제 규제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든 입장에서도 올해 대선이 있고
뭐 이래저래 좀 복잡해지는 걸 원치는 않겠죠. 그래도 일단은 친미. 대신에 여기 그 선거 자리 그런 것들은 조금 엎치락뒤치락 한 것 같습니다. 민진당 요 친미 요 당이 그 과반 차지는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, 자 일단 이런 내용들 통해 가지고 뭐 미중 갈등이든 뭐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.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주는 뭐 시장에서 뭐 항상 뭐 전쟁 난다 싶으면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, 뭐 이전부터 방산주들은 대신에 그거는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. 수급주랑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, 아니 그 수급주랑 이제 세력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조금 다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유,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일단은 뭐 위성 쪽은 아니고 방산 이 세력주 쪽에는 이제 빅텍 당연히 좀 대장격을 하는데, 요번에 이런 구간에서 또 꾸역꾸역 좀 잘 올라가네요. 그래서 빅텍부터 한일단주, 스페코, 뭐 비추르테크, 퍼스텍 요런 애들이 보통은 좀 세력주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, 이제 좀 덩치 있는 수급주들, 그래서 저런 전쟁 이슈 자체는 사실 요런 수급 좀 실적 기반, 뭐 현대로템, 하나에어로,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보다는 세력주 애들이 조금은 더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세 좀 불안한 부분들, 그리고 이제 미국, 중국 뭐 저거 대만 두고서 대만 이제 좀 친미 성향 당선으로 혹시나 이런 히토류 관련 주들 또 쥐고서 뭐 오락가락 할지. 자,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시리즈는 그것도 있어요. 15일인가부터 이제 미국 선거, 그거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유니온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언제였죠? 옛날에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트럼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뭐 세력주들 몇 개 있었고, 그거 플러스 좀 석유, 원유 이런 좀 옛날 산업들 그런 거를 좀 엮이는 정책들이 있기는 합니다. 일단 미중 갈등 지속적으로 또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차트가 그냥 이제 역배열 쭉 깔리면서도 그냥은 안 가고, 왜? 미중 갈등 그런 도발성 이슈들은 좀 지속 존재했죠. 그래서 툭툭툭 치다가 이제 또 슬슬 밑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120선 좀 슬쩍 올라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네요. 차트가 좀 비슷비슷하죠. 이런 움직임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두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미중 갈등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이제 주말 중에 예멘 후티 반군 뭐 이전에 홍해 운항 선박들의 사상 최대 규모 공격 이게 먼저 있었고,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유럽, 영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 홍해 이용하는 국가들에서 뭐 이제 다국적 연합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, 거기서 이제 금요일날 이란이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좀 납포를 했죠. 그래서 요게 이제 홍해랑 호르무즈 해협 거기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. 그 위아래 좀 거리는 있는데,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부터 해서 결국에는 미국 그리고 영국이 그 예티 반군, 후티 반군을 그 타격을 했어요. 공습.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, 이란 비공식 접촉, 동맹이랑 좀 온도차, 그래서 미국 후티 폭격 막전 막후 이런 내용들. 그래서 예멘 반군이 이제 미국이 공습을 하고 5명이 사망했다, 그래서 보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, 그 이후에 다시 또 다시 재차 공습 요게 좀 있었죠.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예멘 반군에 대해서 이게 이란이 결국 뒤에서 후티 반군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, 그 다음에 저기 하마스 이렇게 지원해주고, 뭐 헤즈볼라 이런 식의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의 요소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랑 뒤에서 계속 좀 접촉을 했다고는 해요. 야, 애들 그거 좀 지원 좀 그만하자. 야, 이거 자꾸 중동 지역 전세 그 정세 왜 불안하게 만들어? 니네 무기 지원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냅둬 하는데, 이제 이란 측에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거나 했겠죠. 그래서 이제 뒤로 계속 접촉을 하다가 아이씨 얘네들 말 안 듣네 해가지고 그냥 폭격 이렇게 좀 공습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에서도 공습을 하면서 그 뒤에도 그 72시간 동안 미국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후티 추가 공격 하고서, 그 다음에 이제 홍해에는 미국 관련 선박들, 자국 선박들 72시간 접근하지 마라,
즉 거기서 뭐 뿌리를 뽑을지 그런 움직임까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불안하다는 거죠. 그쪽 요소가. 그래가지고 뭐 뉴스들 일각에서는 요 홍해 지역 안정화되는데 뭐 한 2주, 2주가 아니라 2달 뭐 이렇게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지도로 설명드렸지만 홍해에 대해서 그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거기를 선박들이 못 지나간다면은 희망봉,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밑으로 쭉 삥 돌아가야 돼요. 그래서 막 이제 운임이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고,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좀 순식간에 진정되고 그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. 이런 반군 개념이 어디 국가처럼 한 번에 탁 모여 있어가지고 한 번에 끝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아무래도 뭐 좀 게릴라전 같은 느낌, 그 큰 바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좀 반군 나오면 잡고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. 그리고 꽉 막힌 물류 동맥, 글로벌 인플레 공포, 요게 이제 좀 계속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란이 껴있고 하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유가 해가지고 해치 테마들 그대로 좀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뭐 식량 관련해서도 있고 해운 관련해서는 흥해운이 지금 일단은 대장 격으로 갖다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밑에 역배열 좀 많이 깔려 있다가 그런 곳에서 대금이 최근에 슬슬 많이 붙거든요. 24년 초에 좀 우르르 계속 붙는 모습이 있죠. 많이 붙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차트에서는 요 앞에 전고점도 또 돌파하고 요 위에는 뭐 이제 4,500, 5,000원 이런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거 따라서 대한해운, HMM, 뭐 KSS 해운 이런 거 이제 시가총액도 좀 같이 봐두시면 좋습니다. 해운주들은 좀 작고 가볍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살짝 좀 거리는 있어요. 그래도 일단은 이런 해운주들,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금요일날 좀 부각됐던 물류 관련 주들, 태웅로직스부터 해가지고 동방, 인터지스, 뭐 한솔로지스틱스, KCTC 이런 애들 다 물류, 뭐 이전에 요소수 부족 이런 이슈일 때도 움직였던 애들이긴 한데 얘네도 지금 역배열에서 한번 쓱 하고 다 120선 돌파하면서 좀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흥구석에부터 해가지고 원유 관련 주들, 근데 흥구는 진짜 세네요. 여기서 좀 주도주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죽을 때도 그냥 안 죽고 밀리고서 이제 120선에서 힘을 시원하게 한번 좀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원유가 부각이 되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 크게 막 뛰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공포감 생기고 하면은 뭐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 대신에 이제 이런 해치 성향의 분봉 같은 거는 좀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.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. 시세를 주다가 밀리고 막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방산까지 해서 이런 해치 테마들 한번 싹 다 묶어봐야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뭐 이제 개별 뉴스들입니다.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메타 공개 대신에 이게 비전 프로가 초도 물량이 최대 8만 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 하나당 좀 단가가 이제 400만 원대 조금 있기는 한데 애플 실적을 요걸 통해 가지고 다 견인하고 끌어올리고 그 정도의 물량까지는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비전 프로 요것도 이제 애플에서 처음에 좀 실험적인 측면도 있겠죠.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처음에 좀 재밌어요. 재밌는데 그런 좀 뭐 멀미 같은 것도 있고 문제점, 그리고서 아직은 진짜 이거를 꼭 가져야겠다라고 생각 드는 좀 킬러 콘텐츠 이런 거는 좀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보급형으로 하다 각 가정에서 하나씩 소유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애플이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들고 하면은 하나씩 좀 나아가는 부분은 있겠죠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애플에서 뭐 아이템을 출시한다 그런 상징성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 주들 요거 OLED는 뭐 이제 라운텍, 선익, 야스, 뭐 코세스, 뉴프레스 이런 애들이 좀 있고, 그 다음 메타버스 세력주 끼는 애들은 이제 MP, 맥스트,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 등이 있죠. C9인터 때까지 있는데 요거는 막 지금 단기갈 지정 예고 붙어 있거나 단기갈 붙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단기갈 중에 뭐 좀 이제 또 뭐 뒤에 또 시세를 줄지 그 정도로 좀 엮어서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한미약품 장남
지분 맞교환 몰랐다.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뭐 좀 얘기가 슬쩍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한미 사이언스가 시간에서 좀 부각이 됐었죠. 그 다음에 OCI 홀딩스가 시간에 이렇게 좀 엮인 걸로 아는데,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뭐 싸우겠다 뭐 요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단 좀 눈을 두되 혹시나 뭐 장담이 어디서 뭐 좀 다른 그 같이 매수해줄 그런 뭐 사모펀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끌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또 경영권 분쟁 메인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관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로이터, EU, 대한항공, 아시아나 합병, 승인 방침. 이게 원래 일정이 2월 14일인가? 아직 한 달 그 텀은 있거든요. 2월 14일까지 결과 내놓겠다 했는데 일단은 요게 통해가지고 뭐 좀 이르면은 뭐 해서 요번 달 중에 나온다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EU가 승인하면은 남는 게 미국이랑 일본 이렇게 두 개 국가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친밀도 이런 건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 관련해서 저런 거 뭐 좀 승인 나오고 하면은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부산 뭐 에어부산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엮일 수는 있지 않나. 에어부산은 뭐 분리매각 기대감인 거고 아시아나 IDT 얘도 차트에서 이런 구간을 좀 계속 잘 버티고는 있어요.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뭐 이제 지금 윗골이 계속 하는데 저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또 탄탄한 성벽을 좀 하나 만들어 줄지. 자, 그래서 요런 개별주들, 요거 외에 뭐 이제 좀 그냥 로봇에서 개별적인 뉴스들 저번 주에 좀 붙이거나 아니면 좀 그냥 강하게 부각이 되기는 했죠. 뉴로메카도 그렇고, 현대 HT, 여기는 뭐 이제 삼성 로봇 키워드, 삼성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낙점, 휴머노이드사랑 뭐 이제 협력,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로봇은 좀 최근에 부각된 게 뉴로메카, 현대 H, 그 다음에 이렌시스는 단기가열 지정이 됐고, 경인전자는 LG전자에서 이제 그 로봇 인수합병 그래서 로봇스타 경인전자 그다음에 로봇 그 전에 뭐 대동기업 이런 애들은 또 끼가 좋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GPT 스토어 뭐 AI 출시 뭐 요 정도 포까지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좀 다양하게 보기보다는 지금 요번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는 돈이 좀 쏠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. 대신에 살짝 테마군들이 보시는 것처럼 살짝 좀 어둡죠. 블랙 테마 그런 계열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해운, 물류, 원유, 천연가스, 식량, 방산 등의 이제 해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로봇이랑 뭐 AI 그다음에 뭐 나머지 섹터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화끈하게 좀 뭐 부각이 될 만한 새로운 테마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이런 해지 성향에다가 메인으로 좀 둘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